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월급 270만원인데 자긴 한 게 없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네요. 물가가 너무 높다고 물가 타령 보니까 쇼핑 배달 카페도 엄청 자주 가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270만원이면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게 버는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뭐 월급 500, 600 얘기하니까 뭐 200, 300이 우스워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270이면 괜찮은 월급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270만원 벌으면 적게 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월급 받고 돈을 못 모은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세전 270이면 아마 세금 떼면 한 242, 241, 한 240만원 될 겁니다. 예.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월급 받고도 못 모으면 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월급이 엄청 작은 게 아닌데 뭔가 돈 모으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예,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270만 그냥 보통 월급이에요. 보통 월급. 보통 일반 직장인 월급인데 이 월급마저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하게 되는 거, 돈을 못 버는 거, 이런 것도 걱정되지만 더 걱정은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 관리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긴 하는데 이제 돈 관리 못해서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나이가 차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아마 서울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벌어요. 벌긴 버는데 자꾸 여기저기 돈 쓰느라 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상 이제 한 달 지나고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못 모으겠죠. 근데 어떻게 굴러는 가요. 돈은 안 모이지만 어떻게 살아는 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식 못 느껴요.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살긴 사는데 이제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자긴 한 게 없는데 돈이 없대요. 이 말 믿으십니까? 아니, 한 게 없으면 돈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이 없겠죠. 뭐, 여러분, 누가 뭐 돈을 훔쳐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계좌에 내 돈을 빼가나? 아니, 자기가 자기 돈 쓰고 자기 계좌에 돈 뺄 거 아니야. 그럼 통장에 왜 돈이 없는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긴 한 게 없대요. 뭐 돈을 땅바닥에 흘립니까? 아니면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어디 뭐 불이웃 단체나 자선단체 기부합니까? 자기는 그냥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쓰고 나머지는 다 뭐 어려운 사람 돕습니까? 그런 거 알잖아,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 돕지도 않습니다. 예. 성금 같은 것도 안 내요. 저렇게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남들 쓰는 만큼 쓰는 건데 왜 돈이 없을까? 그 남들 쓰는 만큼 쓴다는 그 기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남들 쓰는 만큼 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쓴다고 따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 핑계 대면서. 이미 남들 쓴다는 그 기준치가 굉장히 말도 안 돼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남들 하는 거 다 한다는 기준이 뭘까? 그냥 뭐 분기별로 해외 한 번씩 갔다 오고 신상 옷 사고 남들 모는 차, 뭐 새 차 사고 그리고 뭐 배달 음식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인터넷 쇼핑 사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남들 하는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돈이 모이죠? 상당히 많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한다는 거는 나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돈 막 쓰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고. 물가가 높은 거 맞아요. 근데 너무 높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물가 더 오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맨날 물가 높다고 뭐 징징대면서 막상 쓰는 건 많고 막상 하는 건 많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안 보인다면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보완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젊을 때야 뭐 어떻게 뭐 일을 하고 어떻게 굴러가니까 뭐 돈 안 보여도 어떻게 사라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한 10년 동안 살고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은 돈이 없어. 그럼 그때 가서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왜 빈곤을 겪게 되냐면 나이 먹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이 먹게 되면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이 간당간당하고 그때 가서 이제 부모님도 늙어요. 늙으면 아프겠죠. 병원비 들고. 그러면 내가 자식 된 입장에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요. 내 형편도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항상 불안에 떨어야 돼요. 왜냐, 뭐하는 돈이 없다 보니까 물가 오르는 것에 예민하고 월세 오르는 것에 예민하고 거기다가 혹여나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당장 생활고. 아니 뭐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이라 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두기 싫어도 회사에서 뭐 내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 만약의 사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활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집불도 모은 것도 없고 현실은 시궁창 인생인데 폰은 아이폰 최신형 쓰고 여행 다니고 보면 대출도 껴 있습니다. 허세가 만연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겁니다. 돈을 버는데 모은 게 없대요. 아니 돈을 벌면 어떻게든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월급이 작든 적든 간에 모아야 되는데 모은 게 없대요. 모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은 시궁창이죠.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돈을 왜 모아요? 돈을 왜 열심히 모읍니까? 쓰고 싶은 거 많잖아. 하고 싶은 거 많죠. 근데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아야 돼요. 다 하고 돈을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돼. 남자분들 좋은 세상 끌고 싶죠. 근데 참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 그거 사버리면 돈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까. 여자분들 뭐 신상 옷 사고 아니면 좀 뷰티에 신경 쓰고 여행도 가고 싶잖아. 근데 그런 거 좀 참아야 되죠. 왜냐? 그런 거에 돈을 다 써버리면 돈이 안 모이니까. 왜 돈을 모아야 되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그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보다 좀 나은 인생 살기 위해서. 원룸 사는 분들은 투룸 가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룸하고 투룸하고 삶의 질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투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이 더 많이 들고 전세가도 더 높고 월세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 모이지 않으면 지금 이 좁아 터진 오래된 원룸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폰은 아이폰 최신형. 뭐 아이폰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아이폰 안 쓸 수 있지. 근데 꼭 보면 별로 많이 못 보는 사람들이 아이폰 뭐 프로맥스 쓰고 막 그럽니다 이게. 예. 그것도 이제 자급제가 아니라 자급제는 돈이 없잖아요. 자급제는 돈 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급제는 엄두도 못 내고 이제 약정을 하는 거죠. 할부 약정으로. 근데 아이폰 프로맥스를 약정으로 구입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14만원, 15만원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적게 나오는 게 아니야.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도 요금 싸게 내려면 싸게 낼 수 있거든. 2, 3만원대 낼 수 있습니다. 예. 요금제 잘 알아보고, 뭐 작업제로 싸게 구입하면 한 2, 3만원 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뭐 중고폰 사가지고, 중고폰 상태 좋은 거 한 30만원 주고 사가지고, 요금제 이제 알뜰 요금제 알아보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 근데 남들한테 폰이라도 좀 좋은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제 아이폰 프로맥스를 이제 비싼 약정 주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행도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와서 그 인생 내 거 찍어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월급만 모자라죠.
월급만 모자르니까 이제 마통에 손을 내게 돼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다 보니 대출이 껴있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자신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머리는 인지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네. 머리는 내가 지금 문제 있다는 거. 머리는 내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마인드는 바꾸지 못해요. 마인드.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분들 나중에 살다가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불안해요. 왜냐,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것, 돈이 쪼들다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카드값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결제 못하고, 그리고 매달 이제 월세 같은 거 압박받으면 분명히 불안감 느낍니다. 인간이라면. 돈의 압박을 받으면 불안감 안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불 능력 없으면 그냥 능력 없는 데 사세요. 능력 없는데 남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가 비싸다는 핑계로 돈 안 모으지 마시고 나중에 나이 먹고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모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돈 막 쓰지 말고 현실을 인지하시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좀 노력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